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라떼아트 좀 연습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좀 좋을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라떼아트를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라떼아트를 왜 연습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대회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떼아트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라떼아트 대회는 뭐냐면은, 실제로 뭐 대회장에 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라떼아트를 하는 건데, 보통은 정해진 패턴이 있는 대회가 있고, 또는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창작 패턴을 만드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뉘게 되고,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선을 통해서 정해진 패턴을 제출을 한 다음에 본선에 가서, 이제 아직 정확한 룰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정해진 패턴 또는 창작 패턴을 섞어가지고 하는 대회로 조금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예선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라떼아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이나 집에서 라떼아트 하시는 장면을 찍으신 다음에 그 대회마다의 룰에 맞게끔 영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예선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본선에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라떼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인스타 같은 SNS 통해서 대회 정보를 많이 얻게 되거든요. 평소에 이제 꾸준히 잘 보고 계시다가 정보가 뜬 거 보면은 한번 용기 내셔가지고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라떼아트 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저희가 이거 이벤트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오트밸리라고 하는 식물성 우유를 사용해서 라떼아트를 하게 돼요. 식물성 우유는 일반 우유랑은 조금은 다르게 스티밍 방법이라던가 라떼아트 푸어할 때 느낌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식물성 우유로 라떼아트 대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대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식물성 우유도 가끔 사용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는 게 조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일반 우유보다 스티밍을 할 때 거품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고, 약간 우유보다 이렇게 퍼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어줄 때 우유를 평소보다 너무 많이 붓기보다는 푸어의 유량을 조금 줄이면서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식물성 우유를 사용해서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대회 예선 공식 패턴을 한번 실제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번 패턴인데 조금 잘 안 나왔는데, 로즈스완이라고 하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패턴을 여러분들이 그려가지고 촬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라떼아트 대회를 이제 정말 많이 나가봤고, 온라인 뭐 오프라인도 많이 나가봤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조금 수상을 하게 된 대회들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라떼아트 대회를 나가보면서 조금 경험했던 걸로 생각했을 때, 대회를 나갔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대회도 좀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다른 대회는 제가 엄청 많이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라떼아트 대회적으로만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인데, 동기부여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라떼아트를 연습하겠다 하더라도 정말 계획이나 의지가 정말 높으신 분 아닌 이상은 계획성 있게 연습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그냥 노는, 내가 재밌어서 하는 연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력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거를 계획을 한 다음에 명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대회가 가장 큰 동기부여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대회들을 나가면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대회를 안 나가고 혼자 연습을 했으면 지금의 실력 정도로 성장하기 조금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의 목적이 너무나 좋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바리스타로 일하시거나 또는 나중에 저처럼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경력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하나의 커리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뭐 대회라던가 또는 참여해가지고 수상까지 하시면은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목적으로 나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단점이라기보다는 대회에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면은 좀 잃는 게 있다 보니까 라떼아트 대회도 마찬가지로 잃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용의 문제예요. 일단은 원두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우유를 사야겠죠. 식물성 우유든 동물성 우유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한창 대회를 진짜 많이 나갈 때 시간적인 소모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시간을 정말 많이 썼는데
있는데 대회 시즌에는 다른 거를 잘 못하게 돼요. 내가 그 대회에서 정말 수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열정을 쏟아부으려고 한다면 대회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거나 또는 일을 다 하고 나서 대회 준비를 해야 되면은 뭐 다른 가족이나 뭐 친구들과의 시간이나 또 나만의 다른 휴식이나 취미를 가질 시간이 모자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대회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잠깐 연습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습을 하셔야 대회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아트 대회나 다른 대회를 준비하시는 뭐 바리스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한 번은 무조건 참여해보면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냥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회라는 것이 정말 살면서 겪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전 참여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게 어떤 분야든. 대신에 그 다음에는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이번에도 경험으로 나가보지, 나가보면 좋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대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겠다, 성장을 하겠다, 또는 1등을 하겠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배우는 점도 제 경험적으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대회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한번 참여해본 다음에 나한테 잘 맞다, 내가 열심히 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 대회에서 한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번 거의 처음으로 바리스타 대회들, 그 중에서 라떼아트 대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 혹시 대회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